말도 안 됩니다. 이건 야생동물의 행동이 아니에요.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9살 소녀 앞에 야생 백로 한 마리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넘게 전 세계 오지를 누빈 영국 BBC 다큐 감독조차 렌즈 너머의 이 광경에 숨이 먹고 말았는데요. 수천 명의 인파가 오가는 청계천 한복판. 이들이 나누는 언어 너머의 대화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작은 소녀와 하얀 새가 써내려간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꼭 남겨주세요. 저는 제임스입니다. 영국 BBC에서 30년 넘게 야생동물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전 세계 곳곳을 누벼온 감독이죠. 아프리카의 맹수부터 북극의 곰까지 자연의 섭리라는 것이 얼마나 냉혹하고 철저한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의 수도 서울, 그것도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룬 도심 한복판에서 제 인생 모든 상식을 뒤엎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주말 아침의 청계천은 참으로 평화롭더군요. 9시를 조금 넘긴 시간, 부지런히 아침 운동을 나온 시민들과 가벼운 봄옷 차림으로 산책을 즐기는 나들이객들이 간간히 지나갑니다. 만개한 벚꽃 잎이 바람에 실려 물 위로 떨어지는 모습이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저는 원래 서울의 현대적인 생태 복원 사례를 취재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 렌즈가 향한 곳은 물길이 아니라 그 물길 여파위에 앉아있는 한 작은 아이였습니다. 개나리꽃처럼 화사한 노란 원피스를 입은 9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아이는 마치 이 세상의 소음과는 단절된 사람처럼 아주 고요하게 바위에 앉아 물끄러미 수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 저 멀리서 하얀 점 하나가 보입니다. 점점 크기를 키우며 다가오더니 커다란 날개를 펼치고 우아하게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야생 백로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착지 지점이 범상치 않습니다. 보통의 백로라면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았을 텐데 이 백로는 망설임 없이 소녀의 바로 옆 바위에 내려앉은 게 아니겠습니까? 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저건 위험해. 야생 백로의 부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운데.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든 채 아이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건 이어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소녀가 아주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백로의 긴 목을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백로는 도망치기는커녕 마치 그 손길을 기다렸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며 지은이의 어깨에 제 머리를 가만히 기댑니다. 이건 제가 아는 조류학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일입니다. 야생동물은 인간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백로처럼 예민한 종이 이렇게 무방비하게 사람과 접촉하는 건 30년 다큐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죠. 조작인가? 저 새는 길들여진 새인가? 제 머릿속에 기자의 본능적인 의심이 싹 텄습니다. 렌즈를 최대로 당겨 백로의 발목을 확인했습니다. 식별용 링도 없고 날개의 깃털 상태도 완벽한 야생의 그것입니다. 그때 제 옆으로 쓱 다가오는 그림자가 하나 느껴집니다. 주황색 작업복을 입고 빗자루를 든 한 어르신입니다. 이곳 청계천의 청결을 책임지시는 62살의 최 씨 아저씨라고 하셨습니다. 아저씨는 제 당황한 표정을 보더니 인자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조용히 좀 하시오. 우리 공주님이랑 설아가 대화하는 중이니까. 아저씨는 마치 이 기적 같은 장면의 수호신 같더군요. 제임스라는 제 이름을 통성명할 겨를도 없이 아저씨는 소녀가 앉아있는 구역 주변의 쓰레기를 조용히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큰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행인이 있으면 정중하게 손짓을 해 먼 길로 돌아가게 유도합니다. 이 작은 소녀와 새의 평화를 위해 아저씨만의 방식으로 무대를 지켜주고 계셨던 겁니다. 아저씨, 저 새가 정말 야생 백로 맞습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제가 낮은 목소리로 묻자 최 씨 아저씨는 소녀를 바라보는 눈빛에 깊은 애정을 담아 대답합니다. 야생 맞다마다요. 내가 여기서 10년을 일했는데 저 녀석은 진짜 백이 야생이에요. 이름은 설아라고 지은이가 지어줬지. 벌써 2년째요. 주말마다 지은이가 여기 오면 저 설아 녀석은 어디선가 나타나서 지은이가 올 때까지 사냥도 안 하고 저 자리에서 기다려요. 신기하죠? 짐승도 은혜를 아는 거예요. 최 씨 아저씨의 말에 따르면
이들은 매주 토요일 아침 9시면 이곳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소녀 지은이가 바위에 앉아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면 설아는 그 곁에서 조용히 깃털을 고르며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는 지은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알조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설아는 정말로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울음소리로 화답한다는 겁니다. 저는 홀린 듯 셔터를 누릅니다. 렌즈 너머로 본 지은이의 표정은 9살 아이답지 않게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깊은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아이는 설아의 하얀 깃털을 부드럽게 매만지며 무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설아야, 오늘도 기다렸어. 너도 내가 보고 싶었어.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맑고 투명해서 봄바람을 타고 제 귀에까지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설아는 대답 대신 지은이의 무릎 위에 부리를 톡톡 치며 애교를 부립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하나둘 이 광경을 목격하지만 누구 하나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저 멀찍이 서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 아름다운 공존을 지켜볼 뿐이죠. 한국인들의 이 성숙한 태도에 저는 또 한 번 놀랍니다. 만약 런던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미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사진을 찍느라 새를 쫓아버렸을 텐데 이곳 사람들은 마치 이 아이와 새의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자신들의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최 씨 아저씨가 제게 다시 말을 건넵니다. 저기 봐요. 이제 시작이네. 아저씨의 손가락 끝을 따라가 보니 설아가 갑자기 물가로 내려가더니 아주 능숙하게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아챕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먹지 않고 다시 지은이에게 다가와 아이의 발치에 툭 놓아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건 조류의 행동 양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보은의 행위입니다. 지은이는 그 물고기를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다는 아이가 이 작은 야생의 친구 덕분에 다시 웃음을 찾았다는 최 씨. 아저씨의 귀띔에 제 가슴 한구석이 찡해집니다. 9살 어린 소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이 거대한 날개는 단순한 새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의 영혼을 감싸 안아주는 따뜻한 위로이자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유일한 친구였던 겁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곳 청계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동물 취재가 아닙니다. 이건 현대 문명이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가치, 생명과 생명 사이의 진정한 교감을 담은 인류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제 카메라에 담긴 이 경이로운 장면들은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에 뜨거운 파동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은이가 설아의 날개를 토닥이며 웃는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이 기적의 시작을 목격한 가장 운 좋은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지은이의 그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문득 궁금해집니다. 저토록 회사한 얼굴 뒤에 대체 어떤 깊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기에 이 작은 아이가 야생 백로와 이토록 절박한 교감을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지은이와 설아의 평화로운 한때를 뒤로하고 저는 아이의 보호자인 할머니 박순자 어르신을 조심스럽게 따라가 봅니다. 청계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오래된 빌라. 그곳에서 저는 지은이가 지난 2년 동안 스스로를 가두었던 거대한 침묵의 감옥을 마주하게 됩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굽은 허리를 펴며 거실 한 구석에 쌓인 낡은 스케치북 더미를 가리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중 가장 아래에 놓인 권수를 집어듭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제 숨이 턱하고 막히는 기분입니다. 도저히 9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저 시꺼먼 어둠만이 종이 가득 칠해져 있습니다. 한 장, 두 장, 아니 100장이 넘는 페이지가 온통 검은색 크레파스로 짓눌려 있습니다. 색을 입힌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고통을 종이 위에 쏟아부어 박박 문지른 것 같은 처절한 흔적들입니다. 우리 지은이가 사고 난 날부터 딱 1년 동안 저것만 그렸어요. 다른 색깔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저 검정 크레파스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종이를 뚫어라 칠해댔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2년 전 그 잔인했던 봄날의 기억이 거실 안을 무겁게 채우기 시작합니다. 당시 7살이었던 지은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흩날리는 벚꽃 잎을 보며 깔깔거리던 그 평범한 오후, 술에 취한 차량 한 대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엄마는 본능적으로 지은이를 옆으로 세게 밀쳐냈습니다. 그것이 지은이가 기억하는 엄마의 마지막 손길이자 마지막 체온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몸에 큰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남았지만 대신 마음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갔습니다. 엄마의 처참한 사고를 눈앞에서 목격한 아이는 그날 이후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차가운 진단명을 내놓았고 심리치료도 언어치료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자신의 목소리를 엄마와 함께 저 세상으로 보낸 사람처럼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시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먹으라고 사정을 해도 학교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지은이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검은 스케치북 위에 어둠을 채워 넣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영혼이 완전히 메말라가던 어느 날, 할머니는 지은이를 억지로 이끌고 청계천 산책을 나섰습니다. 집안에만 갇혀 지내는 손녀가 안쓰러워 바람이라도 쐬어주고 싶었던 할머니의 마지막 고육지책이었죠. 그런데 그날 운명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청계천 하류의 우거진 숲풀 사이에서 무언가 하얀 물체가 퍼닥거리고 있는 것을 지은이가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어린 백로 설아였습니다. 당시 설아의 몰골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누군가 무책임하게 버린 낚싯줄이 설아의 가느다란 목과 날개를 칭칭 감고 있었고, 날카로운 바늘은 이미 여린 살점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하얀 깃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던 그 절박한 순간, 1년 동안 미동도 없던 지은이가 갑자기 물가로 뛰어듭니다. 할머니가 미처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진흙탕 속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 흘리는 설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평소에는 젓가락질조차 힘들어하던 그 여린 손가락으로 엉킨 낚싯줄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피가 나는데도 지은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낚싯줄이 너무 단단히 꼬여 손으로 해결되지 않자 아이는 급기야 자신의 이빨로 그 질긴 줄을 끊어내려 매달립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는데도 지은이의 눈에는 오직 설아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년 넘게 침묵의 동굴 속에 갇혀있던 지은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믿기지 않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아프지 마. 제발 아프지 마. 나처럼 되지 마. 짐승처럼 울부짖는 아이의 통곡 소리가 청계천 물길을 따라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는 아이의 자책이자 죽음의 문턱에 선 생명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은이가 다시 말을 했다는 기쁨보다 아이의 가슴 속에 저토록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지은이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설아가 있는 청계천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미꾸라지와 작은 물고기를 샀습니다. 혹여나 설아가 기운을 잃을까봐 직접 물고기를 손질해 설아의 입 앞에 놓아주었죠.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던 설아도 이상하게 지은이에게만큼은 날개를 낮추고 머리를 맡겼습니다. 아이가 정성껏 발라준 연고 덕분일까요? 아니면 아이의 눈물이 설아의 상처를 닦아준 덕분일까요? 설아의 날개는 눈에 띄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설아가 나아갈수록 지은이의 스케치북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짙은 어둠뿐이었던 도화지에 어느 날부턴가 하얀색 선이 그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백로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노란 개나리, 분홍색 진달래, 푸른 청계천의 물결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습니다. 아이의 내면에서 쫓겨났던 색깔들이 설아라는 친구를 따라 다시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제게 설아와 지은이가 처음으로 마주보며 웃던 날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사진 속 지은이는 설아의 부리를 자신의 코끝에 맞대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저 새가 우리 지은이를 살린 거예요. 죽어가던 짐승을 살리겠다고 마음을 내니까 하늘이 기특해서 우리 지은이 마음도 고쳐준 거지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사진 속 지은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우정에는 여전히 현실적인 장벽들이 존재했습니다. 야생동물을 도심 한복판에서 돌보는 것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때로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행인들도 있었죠. 그때마다 지은이를 대신해 방패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일막에서 만난 청소부 최씨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지은이가 낚싯줄에 걸린 설아를 구하던 그날의 현장을 멀리서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최씨 아저씨는 매일 새벽 지은이가 오기 전 산책로 주변을 구석구석 청소하며 위험한 유리 조각이나 쓰레기를 치워둡니다. 행여나 설아가 먹이를 찾다가 다칠까봐 물길의 이물질도 일일이 건져 올립니다. 아저씨에게 이 일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한 아이의 영혼과 한 마리 생명의 우정을 지켜주는 신성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수많은 기적을 취재했지만 이토록 촘촘하고 유기적인 치유의 서사는 처음입니다. 사고로 무너진 아이의 세상이 야생의 생명을 통해 복구되고
그 곁을 평범한 이웃들이 수호신처럼 지켜주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존이자 기적의 본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할머니의 집을 나서며 다시 청계천으로 향합니다. 이제 9살 지은이와 설아의 우정은 개인의 사연을 넘어 이 거대한 도시 서울이 품고 있는 가장 따뜻한 비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은이의 아픈 과거와 그 어둠을 뚫고 나온 첫마디를 전해 들은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단순한 흥미 위주의 뉴스로 다룰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카메라 렌즈 뒤에 숨어 관찰만 하기에는 이들의 유대감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이죠. 저는 곧장 영국 본사에 연락을 취합니다. 옥스퍼드에서 조류행동학을 연구하는 제 동료 해리슨 박사에게 제가 찍은 고화질 영상을 전송하고 자문을 구합니다. 잠시 후 화상통화 너머로 보이는 해리슨 박사의 얼굴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제임스, 이건 말도 안 돼요. 조작된 영상이 아니라면 이건 생물학적 기적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립니다. 야생백로가 인간에게 먼저 다가가 스킨십을 허용하고 심지어 아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행위는 야생의 생존 본능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라는 거죠.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사랑 혹은 교감이라는 단어 외에는 답이 없군요. 세계 최고의 전문가 입에서 나온 이 고백에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기계적인 데이터보다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환경에 집중해 보기로 합니다. 제가 가져온 정밀수질 측정기와 소음 분석기를 청계천 곳곳에 설치합니다. 결과는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합니다.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의 심장부임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의 용존산소량과 수질 지표는 야생 조류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한국인들은 대체 이 물길에 무슨 마법을 부린 겁니까? 30년 넘게 전 세계 오지를 누빈 우리 다큐 팀원들도 입을 모아 감탄합니다. 콘크리트 빌딩 숲 사이를 흐르는 이 작은 물줄기가 인공적인 수로를 넘어 생명력을 가진 진짜 강으로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때 제 카메라에 믿기지 않는 장면이 다시 한번 포착됩니다. 물가에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냥감을 노리던 설아가 순식간에 물속으로 부리를 내꽂습니다. 잠시 후 설아의 부리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커다란 은어 한 마리가 파닥거리고 있습니다. 보통의 새라면 그 자리에서 삼켰을 텐데 설아는 그 물고기를 문 채 지은이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러고는 지은이의 운동화 바로 앞에 그 은어를 툭 하고 내려놓습니다. 이건 조류행동학에서 말하는 단순한 사냥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보은이자 선물입니다. 지은아, 이거 나 먹으라고 준 거야? 지은이가 맑은 눈을 반짝이며 묻자 설아는 날개를 살짝 퍼닥이며 대답하듯 짧게 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촬영하며 뷰파인더 너머로 흐려지는 시야를 닦아내야 했습니다. 야생의 짐승이 인간 아이에게 자신이 잡은 가장 귀한 것을 양보하는 순간 이 경이로운 의식은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약육강식의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 기적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무대를 닦는 수호신, 청소부, 최 씨 아저씨의 비밀도 하나둘 밝혀집니다. 아저씨의 낡은 창고 한 구석에는 빗자루뿐만 아니라 정체 모를 통들이 가득합니다. 알고 보니 아저씨는 매일 새벽 지은이가 오기 훨씬 전부터 물길을 따라 걸으며 새의 발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유리 조각이나 낚싯줄을 일일이 손으로 건져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설아가 좋아하는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천연 사료를 조금씩 뿌려두기도 하셨더군요. 아이고, 뭘 대단한 일이라고. 나는 그저 이 예쁜 그림이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요. 최 씨 아저씨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입니다. 아저씨는 지은이의 웃음소리가 청계천에 울려 퍼지는 날이면 그날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신다고 말합니다. 한 아이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 온 마을이, 아니 이 거대한 도시의 이름 없는 조력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지은이의 곁에는 이제 검은 스케치북 대신 화사한 색채가 넘실거립니다. 제가 슬쩍 들여다본 지은이의 새 스케치북에는 청계천의 푸른 물결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는 설아의 하얀 날개가 눈부시게 그려져 있고 엄마를 닮은 분홍색 진달래꽃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색깔을 잃어버렸던 아이의 영혼에 설아라는 하얀 붓이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던 것이죠. 지은이의 그림 속에서 설아는 단순한 새가 아닙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지은이를 지켜주는 수호천사의 모습입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서울 시민들의 태도 또한 인상적입니다. 주말 오전이라 산책객들이 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지은이와 설아의 곁으로 무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멀찍이 서서 그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 오늘도 설아가 왔네. 지은이 참 예쁘다라고 나지막이 속삭일 뿐입니다. SNS에 올릴 사진을 찍기 위해 소란을 피울 법도 한데 이분들은 이 기적 같은 공존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이 성숙한 시민의식이야말로 한국이 보여주는 또 다른 품격입니다. 제가 촬영한 이 영상들은 실시간으로 편집되어 영국 BBC 본사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반응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지구상에 이런 곳이 실제로 존재한단 말인가? 콘크리트 숲 서울에서 피어난 천사의 이야기라며 전 세계 네티즌들이 실시간으로 눈물의 댓글을 쏟아냅니다. 영상은 공개된 지 몇 시간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인의 가슴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인종과 국적을 초월하여 사람들은 상처받은 아이와 야생, 동물의 우정에서 자신들의 잃어버린 순수함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저는 들고 있던 측정 기계들의 전원을 하나둘 끕니다. 빛 수치가 어떻고 소음 데시벨이 몇인지 기록하는 것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목격한 것은 과학적 데이터로는 결코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가진 치유의 힘이며 진심이 닿았을 때 종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기적의 실체입니다. 저는 이제 카메라를 내려놓고 한 사람의 관찰자로서 지은이와 설아를 바라봅니다. 봄바람에 지은이의 노란 원피스가 살랑거리고 그 곁에서 설아는 평온하게 날개를 고릅니다. 제임스 아저씨, 설아가 아저씨도 좋아하나 봐요. 아저씨 쪽을 보며 웃고 있잖아요. 지은이의 맑은 목소리에 저는 그만 코끝이 찡해집니다. 그래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할지 몰라도 이 아이의 웃음과 새의 눈빛은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편견을 내려놓고 이 순수한 기적 앞에 겸허히 고개를 숙입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마지막 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30년 넘게 카메라 하나 메고 세상을 돌아다니며 숱한 이별을 경험했지만 이번만큼 발걸음이 무거운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런던행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청계천의 그 바위를 찾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지은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군요. 대신 고사리 같은 손을 바삐 움직이며 무언가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지은이의 앞에는 커다란 상자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안에는 알록달록한 종이학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을 받으며 지은이는 아주 정성스럽게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마지막 종이학의 날개를 접어 올립니다. 지은이의 곁을 지키던 설아도 오늘따라 조용히 아이의 손동작을 지켜보며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은아, 오늘은 그림 안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지은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맑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제임스 아저씨, 이거 아저씨한테 주려고 어젯밤에 할머니랑 같이 접었어요. 전부 1000마리예요. 아이가 건네준 상자를 받아드는 순간 묵직한 무게감이 제 손목을 타고 가슴까지 전달됩니다. 이 상자 안에는 단순히 종이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설아를 통해 치유받은 9살 소녀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지은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나직이 말합니다. 영국은 많이 춥고 아픈 친구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이 종이학들을 그 친구들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설아를 만나서 다시 웃게 된 것처럼 이 학들이 설아의 예쁜 기운을 전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다시 목소리를 찾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사고의 피해자로 세상의 끝자락에서 홀로 검은 어둠을 그리던 아이가 이제는 바다 건너 얼굴도 모르는 다른 아이들의 아픔을 걱정하고 위로를 건네는 치유자로 성장한 겁니다. 기적이란 건 단순히 새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쳤던 마음이 열리고 그 넘쳐흐르는 사랑을 타인에게 베풀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기적인 것이죠.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는 길, 설아가 갑자기 지은이의 곁에서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평소처럼 물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설아는 제 주변을 크게 3바퀴 돌며 긴 울음소리를 내뱉습니다. 마치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들의 우정을 세상에 알려준 저에게 고마웠어요. 아저씨, 조심히 가세요라고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멀어지는 설아의 하얀 날개짓을 보며 이 아름다운 서울의 풍경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뒤 제가 제작한 서울의 천사,
지은이와 설아 다큐멘터리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킵니다. 차가운 이성을 중시하던 영국인들도 열정적인 유럽인들도 이 순수한 우정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방송국에는 지은이를 응원하는 편지와 선물이 산처럼 쌓이고 제가 전달한 종이학들은 실제로 런던 소아암 병동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희망의 상징이 됩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흐른 어느 날 한국의 최 씨 아저씨로부터 한 통의 메일이 도착합니다. 첨부된 사진을 클릭하는 순간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사진 속 설아는 청계천 깊숙한 수풀 속에 포근한 둥지를 틀고 있었고 그 안에는 솜털이 보송보송한 새끼 백로 2마리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거든요. 야생 백로가 도심 한복판에서 번식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한국 생태학계에서도 뒤집어질 만한 대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감동적인 건 그 다음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지은이가 부쩍 자란 모습으로 설아의 새끼들에게 먹이를 나누어주고 있었거든요. 그 곁에는 청계천 할아버지로 불리게 된 최 씨 아저씨가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지은이와 백로 가족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이제 지은이는 혼자가 아닙니다. 설아의 가족, 그리고 이 기적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수많은 서울 시민이 지은이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준 겁니다. 지은이의 이야기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고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기 위해 청계천을 찾는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로 덮였던 도심의 물길이 이제는 한 아이의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생명을 품어내는 거대한 자애의 품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이 기적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저력을 다시 보게 됩니다. 가장 현대적인 첨단 기술을 가졌으면서도 미물의 생명 하나를 위해 길을 비켜줄 줄 아는 따뜻한 정치인이 살아있는 나라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지금도 가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지은이의 종이학 한 마리를 만져봅니다. 그러면 청계천의 맑은 물소리와 지은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가장 현대적인 도시 서울에서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가치인 사랑을 배웠습니다. 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처럼 저 역시 그날의 서울을 통해 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화면 속 지은이가 설아의 새끼들을 바라보며 맑게 웃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갓 태어난 생명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 만나서 반가워. 너희도 우리 엄마가 하늘에서 보내주신 작은 천사들이니 걱정 마.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봄꽃 핀 청계천 길을 설아의 가족과 함께 걸어가는 지은이의 뒷모습. 그 눈부신 풍경 위로 하얀 백로의 날개가 희망처럼 힘차게 퍼닥이며 여운을 남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지은이와 설아에게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